찍지 마. 이건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형님 빚 50억을 떠넘기는 계약입니다. 삼촌 자산이 1,000억이라고 나오는데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형 빚 50억 10년간 제가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바보 취급했죠. 그리고 형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형수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겠어요? 진우야, 커피. 형수 최미숙이 손가락으로 종이컵을 가리켰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삼성동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 형 강승우의 영정 앞에서 진우는 하루 종일 커피를 날랐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화환을 바로 세우고 조문객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죠. 저 사람 누구야? 장의사? 조문객 하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동생이래. 형 등에 엎여 살았다던데. 진우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국화꽃을 바로 세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가족들이 빈소 옆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장례업체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3일장 예상 비용 1,200만 원. 그 옆으로 부조금 봉투가 쌓여 있었고요. 형수 미숙이 봉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이 봉투를 넘길 때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집은 형 빚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데 미숙이 봉투를 세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요. 미숙이 봉투에서 지폐를 꺼내 한 장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 서너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 둘, 셋. 동선에 부조금 30만 원. 지폐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사촌들도 50만 원씩은 냈는데 형 장례식에 30만 원이라니. 미숙이 혀를 찼습니다. 동서는 늘 손 빌려야 뭐라도 하지. 이번엔 빈손으로 오지 말지 그랬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동서, 진짜 형편이 그래요? 진우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됐어. 미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어차피 동선애한테 돌아갈 건 빚뿐이야. 상속은 깨끗이 포기해줘. 그게 서로 편한 거야. 조카 민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맞아요. 삼촌은 평생 형 덕에 산 사람이잖아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우리 아버지가 대줬다면서요? 얹혀 살면서 눈치도 없어. 민재야, 그건 아니, 진짜요. 민재가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8 청년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삼촌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명절마다 빈손으로 오고 이번에 장례비라도 제대로 내세요. 지영이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재도 피식 웃으며 다시 밥을 떴고요. 그때 진우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대표님, 3분기 투자 수익 정산 자료 송부드립니다. 진우는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한참을 서 있는데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근데 아버지 공장 빚이 얼마나 된대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쉿, 그 얘긴 나중에 해. 형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일단 동서한테 서류 하나만 받아두면 돼. 상속 포기 각서.
지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속폭이 갑자기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50억? 미쳤네. 동생은 200번다면서 장례식장 흡연구역. 삼사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 진우는 커피를 든 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빈소로 돌아오자 형수 미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한일저축은행 자녀 채무 50억 원. 연체 시 법적 조치. 미숙이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진우 씨. 유난히 큰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다 들을 만큼요. 아까 얘기 들었지? 형 빚이 50억이야. 50억?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우 씨는 좀 낫잖아. 애도 없고 시부모님 모실 형편도 안 되니까. 뭐 그런 집이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형수님 그건. 아니 내가 뭐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미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상속을 깨끗이 포기해주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어차피 진우네한테 돌아갈 재산도 없잖아. 빚만 있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저 집은 뭘 해주는 게 없네. 형수 말이 맞지. 지영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지난번 형님 수술 때 저희가 병원비 일부 도와드렸잖아요. 700만 원이요.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원비만 아직도 산더미야. 700만 원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래. 뭘.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조카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그냥 서류만 잘 써주면 돼요. 그럼 우리 집은 숨 좀 쉴 수 있다고요.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또 그랬을 거예요. 빚은 내가 진 죄다. 남한테 안 미룬다. 맨날 그러셨잖아요. 삼촌도 아버지 뜻 이어받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알죠? 민재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손길. 하지만 진우에게는 밀어내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 지영이 차 앞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10년이야. 지영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저 사람들한테 뭘 들었어? 쓸모없다. 밥만 축낸다. 형 덕에 산다. 맨날 그 소리만 들었잖아. 지영아.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맨날 참기만 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 능력이 없어서 저러는 줄 알았다고. 지영이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당신 폰에 뜨는 거 나도 봤어. 대표님이라고. 대체 뭘 숨기는 거야?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제발. 지영은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현우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진우는 지영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장례식장입니다. 네, 형수님이 정산 자리에서 뭔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형수 미숙이 진우와 지영을 접견실로 불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문 위에는 상담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2장이 놓여 있었죠. 진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서류, A4 용지 상단에 굵은 글씨로 상속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한일저축은행 로고가 찍힌 통지서, 자녀 채무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수님? 말 그대로야 상속 포기 각서. 미숙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에 도장만 찍으면 진우 씨네는 50억 빚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어. 남편 알던 채권자 쪽 지인이 오늘 정산의 대리인으로 나온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줬어. 미숙이 서류를 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안 하면 채권자들이 다 같이 괴롭힌다더라. 진우 씨네까지. 지영이 물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도장 찍으면 그 빚이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죠? 그런 복잡한 말은 몰라도 어쨌든 동선에는 책임에서 빠지는 거야. 우리도 동선에도 다 편해지는 거라니까.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제목은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중간쯤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일체를 인수하며 채무인수. 진우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채권자 대리인 정태호라는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 서류 조금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뭘 생각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우 씨, 이거 안 찍어주면 우리 집은 진짜 끝이야. 50억이 어디야, 50억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접견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진우 씨? 채권자 대리인 정태호입니다. 진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산 전에 한번 뵙고 싶은데요. 서류 관련해서. 정태호 씨. 진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 서류 누가 의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산실에서 뵙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년 동안 고개 숙이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간 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 포기가 아니야. 뭐? 채무 인수야. 형 빚 50억을 우리한테 넘기는 서류야. 지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 쓸모없다는 소리, 밥만 축낸다는 소리 다 들었어. 근데 이제는 빚까지 뒤집어 쓰라고?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형은 맨날 그랬지. 빚은 진 사람이 갚는 거다. 남한테 안 미룬다고. 그런데 지금 형수는 그 빚을 동생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도망가자. 장례 끝나면 연락 끊고 살자.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면 끝이 아니야. 진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박현우 변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영아. 진우가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던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1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 형 체면 세워주려고, 가족 망신 안 시키려고. 근데 이건 아니야. 진우가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채무인수라는 글자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오늘 안에 밝혀줄게. 진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강진우입니다.
서류 하나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우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어디 가는 거야? 진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진우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지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진우가 대답 대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강남 테헤란로 빌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 로비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렸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로고가 보였습니다. 진우투자 JW 인베스트먼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이사 강진우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대표님,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이시라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세요? 박 변호사님 계시나? 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우가 복도 끝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구부정하게 커피를 나르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님, 박현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 초반 진우가 10년 전부터 고용한 전속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진우가 주머니에서 접힌 A4 용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박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네. 이건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채무 인수 계약입니다. 대표님께서 형님 빚 50억을 전부 떠안겠다는 내용이에요. 박현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구조로 서명을 받으면 형수님 측은 빚에서 완전히 빠지고 대표님 부부가 50억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형수님은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대표님이 이 서류에 서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현재 자산이 얼마죠? 1,000억 정도입니다. 23년 전부터야 겨우 형님 빚에 안 휘청거릴 정도가 됐고요. 그전엔 한번 잘못 투자하면 형 빚도 못 막고 회사도 같이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말 못했어요. 진우가 서류 옆에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엑셀로 정리된 프린트물이었습니다. 10년치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형 병원비랑 연체 이자, 채권자들 독촉까지 10년 동안 제가 뒤에서 막은 돈입니다. 박현우가 맨 아래 합계란을 짚었습니다. 50억이 넘습니다. 병원비, 연체이자, 채권자 독촉까지 전부요. 진우는 종이에 찍힌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형이랑 국밥집에서 술 마시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잘 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던 형의 얼굴. 형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일부는요. 근데 원금 50억까지 한 번에 정리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형이 끝까지 막았습니다.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그랬어요. 그거 한 번에 갚으면 우리 집은 평생 내 밑에 깔린다. 엄마 아버지도 미숙이도 다 알 텐데 난 그건 더 싫다. 그러면서 이자는 내가 좀 막아줘도 원금은 내가 진 죄다 그 정도 채면은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성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형 체면은 지켜줬습니다.
10년 동안 바보처럼 굴면서 진우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형이 죽자마자 형수님이 그 빚을 저한테 넘기려고 해요. 형이 평생 지키려 했던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 들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정산 자리에서 이 서류가 뭔지 모두 앞에서 밝힐 겁니다. 박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정산실에서 정식으로 설명드리죠. 고맙습니다. 진우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 변호사님. 네. 형님 명의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박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작은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담보로 묶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거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진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네.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정산 자리에서 대표님 정체까지 밝히실 겁니까? 진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습니다. 로비를 지나 빌딩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동 장례식장으로. 네, 대표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테헤란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여보, 나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지금 정산실에서 난리야. 당신 없는 사이에 나한테 도장 찍으래. 부부는 재산도 빚도 같이라면서.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찍지 마. 뭐? 절대 찍지 마. 내가 10분 안에 도착해. 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사님, 속도 좀 올려주세요.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박현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수님이 제 아내한테 도장 찍으라고 압박하고 있답니다. 진우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그 안에 끝내죠. 동서, 남편 어디 갔어? 형수 미숙이 빈소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정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볼 일? 형 장례식장에서 무슨 볼 일이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자기 살 길만 찾으러 나갔네. 그 인간은. 형님, 그런 말씀은. 됐어. 동서라도 가자. 정산해야 돼. 미숙이 지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빈소 옆 정산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산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 친척 2명,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1명. 중년의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채권자 대리인이야, 정태호 씨.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영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정태호, 아까 서류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정태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례비 정산서, 병원비 내역서, 그리고 아까 그 서류.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비 1,200만 원, 병원비 미납분 800만 원, 합해서 2천만 원이야. 이건 부조금으로 대충 맞출 수 있어. 네. 문제는 형 빚이지. 50억?
미숙이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럼 우리 집도 숨 좀 쉬고 동선에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야.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남편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언제 온다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잖아. 그래도, 동서, 미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부는 재산도 빚도 같이야. 남편이 없으면 동서가 대신해도 돼. 법적으로 정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자분이 서명하셔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남편이 올 때까지. 왜 못해?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우 그 인간은 평생 형한테 빚져 살았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우리 집에서 나갔다고. 근데 이제 와서 서류 한 장 못 써줘? 형님, 그건 10년 동안 명절마다 와서 밥만 축 내고 장례비도 30만 원밖에 안 내고 그러고도 이렇게 나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진짜 너무하네. 형수 말이 맞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도왔어요. 형님 수술 때 700만 원. 700만 원?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50억 앞에서 700만 원이 무슨 소용이야? 웃기지 마. 조카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숙모, 그냥 도장 찍으세요. 복잡하게 왜 그래요? 삼촌이 도망간 거 다들 알잖아요. 민재야, 삼촌은 도망간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장례식장에서 사라졌는데?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삼촌은 맨날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 있으면 꼭 빠지고 뒤에서 숨고 이번에도 똑같네. 지영은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디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태호가 서류와 인감도장을 지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모님, 여기 서명란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지영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건 상속 포기가 아니라 채무 인수라고. 저는 동서, 미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우리도 살고 동선에도 편해지는 거야. 형님도 하늘에서 고마워하실 거야. 제발 이거 하나만 해줘. 지영의 손이 인감도장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바보 취급까지 당하며 버틴 남편에게 형 빚 50억까지 안겨도 되는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나. 지영이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 위로 천천히 손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정산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정산실 안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찍지 마.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강진우가 들어왔고 그 뒤로 짙은 남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늘 구부정하던 사람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자세가 달랐다. 진우는 어깨를 곧게 편 채 걸어 들어와 지영 앞에 선 다음 그녀 손에서 인감도장을 조용히 빼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서류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진우가 테이블 위에 놓인 A4 용지를 집어들었다.
붉은 도장이 찍힌 부분 위로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형수님, 이건 상속 포기 각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정산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형님, 빚 50억을 우리 부부에게 넘기는 채무 인수 계약입니다. 정산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장례 지도사가 눈을 깜빡였고 정태호가 허리를 조금 세웠다. 채무 인수 계약서라고요? 친척 한 명이 물었다. 진우가 박현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뭐야? 미숙이 눈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제 아내한테 찍으라고 한 서류요.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상속 포기 각서인데요. 진우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본문에는 채무 일체를 인수한다고 써 있어요. 이게 상속 포기예요, 형수님? 미숙이 손사래를 쳤다. 아유, 진우야, 법 같은 건 잘 모르잖아. 변호사님이랑 은행에서 이거 하면 괜찮다고. 다 설명해줬어. 여기 포기라고 써 있잖아, 봐. 형식적이요? 진우가 한 발짝 다가섰다. 이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형 빚 50억이 고스란히 제 앞으로 넘어옵니다. 형수님은 깨끗이 빠지고요. 그건 정태호 씨. 진우가 채권자 대리인을 바라봤다. 맞습니까? 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답이 없었다. 왜 대답을 못해요? 본인이 작성한 서류잖아요. 정태호가 헛기침을 했다.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선 누가 인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박현우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최미숙 씨가 의뢰했죠. 시동생한테 채무를 떠넘기는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정산실이 술렁거렸다. 형수가 그런 짓을? 설마. 친척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다. 아니야.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다 오해야. 진우, 내가 뭘 알아? 형이 남긴 빚이 얼마인 줄 알아? 50억이죠.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형이 사업 자금으로 한일저축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입니다. 몇 년 동안 이자 불어서 지금 50억이 된 거예요. 미숙이 멈칫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제가 갚았으니까요. 정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10년 동안 형 대신 갚았습니다. 진우가 박현우에게서 또 다른 서류를 받았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이건 뭐야? 한일저축은행 거래 내역서요. 몇 년 동안 제가 대신 막은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미숙의 눈이 커졌다. 50억? 그 돈을 내가 어디서? 제 회사에서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검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에서 번들거리는 금색 로고가 박힌 명함을 한 장 뽑아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하얀 명함 위에 진우투자 JW 인베스트먼트 로고와 함께 대표이사 강진우라는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정산실이 얼어붙었다. 내 대표? 미숙이 더듬거렸다. 진우투자? 그 진우투자? 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그 회사요. 정태호가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장례 지도사도 구석에 앉아있던 친척 한 명도 따라 휴대전화를 켰다. 정산실 안에 작은 화면 불빛이 몇 개 켜졌다. 검색창에 글자가 입력되는 소리가 정산실 안에 유일한 소음이 되었다. 잠시 후 화면 위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카 민재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삼촌, 자산 1,000억이라고 나오는데 민재가 의자를 뒤로 밀치다가 다리에 걸려 휘청거렸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정산실이 웅성거렸다. 1,000억? 진우가? 그 바보 같던 애가? 미숙의 손에서 인감도장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도장은 바닥에 한번 튕겨 붉은 인주 자국을 남기며 탁자 다리에 부딪혔다. 미숙이 비틀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잡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숨겼냐고요? 진우가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이 부탁했어요. 뭐? 형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근데 끝까지 숨겨달라고 했죠. 왜 그런? 체면이요. 진우의 눈이 차가워졌다. 동생한테 빚 갚아달라고 손 벌리기 싫다고. 그 정도 체면은 지키고 싶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몰래 갚았어요. 형 자존심 안 건드리게, 형수님 모르게. 진우가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형수, 호칭이 바뀌었다. 미숙이 움찔했다. 넌 그동안 뭘 했어? 난 10년 동안 50억을 갚았어. 매달 은행에 돈 넣으면서.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근데 형 죽으니까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야? 시동생한테 빚 떠넘기는 서류 만든 거잖아. 그건 나도 힘들어서. 힘들어? 진우가 코웃음 쳤다. 명절마다 30만 원 부조금 갖고 와서 형수 앞에서 굽실거릴 때 형수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바보 같은 시동생. 맨날 얹혀 살면서 눈치도 없다고. 지영이한테 직접 말했잖아.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10년이야, 형수.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10년 동안 바보 취급당하면서 형 빚 갚아주면서 입 다물고 살았어. 형이 부탁했으니까. 그가 채무 인수 계약서를 미숙 앞에 밀었다. 근데 이건 아니지. 형 장례식장에서 형수가 직접 만든 사기 서류로 내 아내한테 도장 찍으라고 협박해? 미숙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태호 씨. 진우가 채권자 대리인을 바라봤다. 이 서류 누가 의뢰했는지 확인서 써주세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네네.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미숙을 내려다봤다. 형수, 형 빚 50억 내가 다 갚을게.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희망이 스쳤다. 대신 진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영이 앞에도.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진우가 친척들을 둘러봤다. 오늘 여기서 본 거 다들 기억해 두세요. 10년 동안 누가 뭘 했는지. 정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진우가 지영의 손을 잡았다. 가자. 두 사람이 정산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다. 복도를 걷는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여보. 지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왜 그래? 진우가 빈소 쪽을 바라봤다. 형의 영정 사진이 보였다. 형이. 그가 중얼거렸다. 왜 끝까지 숨기라고 했을까? 지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박현우 변호사였다. 대표님, 강승우 씨 유품 정리하다가 나온 게 있습니다. 뭔데요? 편지요. 대표님 앞으로 된. 진우의 눈이 흔들렸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요. 박현우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습니다. 진우는 빈소 옆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서 나왔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검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내가 먼저 가면 열어볼 것.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쓰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더라고요. 잠깐 자리 좀. 네, 밖에 있겠습니다. 박현현우가 나갔습니다.
휴게실에는 진우와 지영만 남았습니다. 진우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A4 용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의 삐뚤빠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10년 동안 바보 취급 당하게 해서 형수한테 무시당하고 조카한테 비웃음 당하고 그거 다 알면서 입 다물고 있었어. 형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맞지? 미안해 진짜로. 근데 왜 그랬는지 이제 말할게. 진우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가 회사 차릴 때 기억나? 5억 필요한데 은행에서 안 빌려줬지. 그날 밤 형은 잠을 못 잤어. 내가 포기하는 얼굴 그게 자꾸 떠올라서. 그래서 형이 빌렸어. 집 담보로. 익명 후원자로 내 통장에 넣었어. 내가 그 돈으로 성공하는 거 봤어. 3개월 만에 3배 불렸다고 좋아하던 거. 그때 형은 울었어. 기뻐서.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지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근데 진우야, 그 뒤로 형 사업이 망했어. 5억이 이자 붙어서 눈덩이가 됐어. 그래도 말 못했어. 내가 알면 갚으려고 할 거잖아. 그러면 내 회사가 흔들려. 형은 그게 더 무서웠어.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올라가는 동안 형은 내 발밑 지늘기 되기로. 발표도 괜찮았어. 내가 높이 올라가면. 그게 형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지영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내용이야? 진우가 편지를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나한테 5억을 줬대. 내가 회사 차릴 때 그 익명 후원자가 형이었어.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동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내가 몰래 형 빚 갚아주는 거. 은행에서 연락 왔거든. 강진우 씨가 대신 납부하셨습니다. 그때 또 울었어. 고마워서 미안해서 둘 다. 근데 말 못했어. 말하면 내가 더 보탤 거잖아. 형 빚은 형이 진 거야. 5억은 내가 선택해서 빌린 거야. 그건 형 몫이야. 내 몫 아니야. 진우야, 형이 왜 끝까지 숨기라고 했는지 알지? 내가 드러나면 미숙이가 달라붙을 거야. 그러면 지영이랑 싸우게 돼 가정이 깨져. 형은 이미 망가진 인간이야. 근데 너까지 망가지면 안 돼. 그래서 10년 동안 참으라고 한 거야. 바보처럼 굴라고 한 거야. 진우야, 형 욕하지 마. 형도 힘들었어. 근데 있잖아. 내가 행복하면 형은 괜찮아. 내가 잘 살면 형 인생도 의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살아 지영이랑 오래오래. 형은 저 위에서 볼게. 승우가. 진우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이 진흙이 되기로 했대. 나 올라가는 동안 형은 밑에서 버티고 있었어. 지영이 진우를 안았습니다. 몰랐던 게 당연해. 형님이 숨긴 거잖아. 근데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형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 나는 그동안 뭘 했지? 지영이 진우의 등을 쓸었습니다. 당신은 형님 빚 50억을 갚았잖아, 몰래. 그게 뭐가? 형님도 당신 몰래 5억 줬어, 똑같아.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 몰래 도와준 거야, 10년 동안.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족 아니야?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형은 괜찮아.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휴게실 밖으로 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의 영정 사진이 멀리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형, 나 잘 살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유품 중에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뭔데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공장이요. 담보로 묶여있던 거.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이 대표님 앞으로 명예 이전해 놓으셨더라고요. 3년 전에.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이미 망가진 인간이야. 근데 너까지 망가지면 안 돼. 진우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끝까지 동생을 위해 뭔가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간판 달았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새로 단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승우정밀, 대표 강진우, 형의 이름을 딴 회사였습니다. 잘 됐네요. 지영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좋아하겠지? 당연하죠.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 2년. 정태호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의 빚 50억은 진우가 전액 상환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묶여있던 이 공장. 형이 3년 전에 진우 앞으로 명의를 넘겨둔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이곳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직원 12명 다 복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동입니다. 공장장이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들이 정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형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형의 사진이었습니다. 진우가 액자 앞에 섰습니다. 형,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어갈게. 형이 못다한 거.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배고프지 않아? 점심 먹으러 가자. 응, 가자. 두 사람이 공장을 나섰습니다. 정선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산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지영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50억이나 썼는데. 진우가 웃었습니다. 형이 나한테 5억 줬잖아. 그걸로 1,000억 벌었고 50억쯤이야 형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싼 거지. 지영이 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도 형님한테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고소 취하까지 했잖아. 형이 원했을 거야. 그래도 형수니까.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은 끝까지 가족 걱정했잖아. 나한테도 형수한테도. 나도 그러려고. 형처럼. 지영이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운전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형?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영이 물었습니다. 형수님, 진짜 용서한 거야? 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차가 달렸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최미숙. 공장 잘 됐다면서. 축하해. 진우는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수님, 간판 이름 보셨어요? 보내고 나서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형수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삭제.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의 편지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이미 망가진 인간이야. 근데 너까지 망가지면 안 돼. 차가 산길을 달렸습니다. 승우정밀 간판이 저녁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굴뚝 위로 느리지만 분명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